오늘 조은석 특검 발표를 통해 12상 비상계엄이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친위 쿠데타적 내란이라는 게 분명히 확인됐고 밝혀졌고, 그 수사 결과, 특검이 탄탄한 수사 결과를 내놨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비상계엄은 헌법 규정에 있는 것처럼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경찰력으로 안 되고 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선포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폭력을 수반하는 국가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쉽게 허용될 수 없는 헌법적 권한인 거죠.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상 비상계엄은 당시 시점 기준으로 법을 모르는 일반 국민이라도 이건 비상계엄 상황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비현실적 상황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재판에 나와서 하는 얘기는 당일의 상황만 중심으로 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금방 끝낼 계엄이었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오늘 특검 수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2023년 10월 군 인사 때부터 실제 비상계엄을 전제하고 이에 동원할 군대 인사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 2024년 3월부터는 안가 모임 등을 통해서 구체적 계획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1일 알려진 바와 같이 안가 모임을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쏴주겠다는 발언이 나왔고, 11월에는 그 계획이 구체화돼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행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목적이 일련의 어떤 시계열적 상황을 분석해 보면 분명하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준비돼 왔고, 그 역할이나 수행 방식에 대해서도 노상원, 김용현 등 주요 핵심 실행자를 중심으로 준비되어 왔다는 것이 오늘 특검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단순하게 이걸 논리적으로 연결한 것을 넘어서서 증거에 의해서 이게 내란이라는 것이 특검 수사를 통해서 확실히 드러났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일부 주요 피고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구속영장의 기각 여부와 특검 수사의 성패를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구속영장의 기각은 조희대 사법부의 이례적인 판단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진다면, 이번 특검의 180일의 수사 결과는 내란의 진위를 밝혀내는데 충분한 성과를 낸 수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2023년 10월 전부터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으로 오는 것도 본격 그 준비 과정이다라고 오늘 수사 결과에서 못 박은 점도 눈에 띄는 장면입니다. 그간 180일 동안 파편화돼서 이렇게 보도로 쏟아지던 내용들이 오늘 좀 정리됐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자극적 표현만 쏟아낸 관심법 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기용 의원님, 이 비판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입증 가능한 어떤 증거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볼 때 이게 내란 외환 관련해서 이제 특검입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내란 혐의뿐만이 아니라 외환 유치죄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얽어매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외환 유치죄의 기본이 뭐냐면 전쟁을 도발할 목적으로 통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약한 일반 이적죄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법부 관련해서 어떻게 했죠?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계속 내란 몰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법부에 대해서 기소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무혐의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규현 판사 직권남용 혐의로 걸려고 했는데 무혐의 됐습니다. 무혐의로 불기소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더해서 사법부 동조 프레임까지 했는데 그게 막혔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현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 계엄을 주도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국무위원 한덕수 전 총리나 그리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여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했는데 사실상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경호 전 원내 대표를 통해서 내란 혐의로 좀 얽어매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도대체 한 게 뭐냐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야당 쪽에서는 용두삼이 아닌가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결국 저는 내란 혐의 같은 경우는 지금 형사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법정에서 진실을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이 내란 플러스 외환 유치죄로 하지만 본인들이 말했던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완성되지 못했다. 실패한 특검 수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박지영 의원님. 자극적 표현만 쏟아낸 관심법 수사라고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대변인 통해서 입장을 냈어요. 전혀 자극적이지 않은데요. 제가 좀 더 자극적으로 로맨틱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김건희를 사랑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아니면 하드코어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야 정치인들을 서해안 꽃게밥을 만들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저는 아주 법률적이고 건조하게 표현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의 다수가 아직도 윤석열의 불법 계엄이 내란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즉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고 윤석열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저런 식의 저는 메시지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윤석열의 1심 선고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은 저는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당을 해체하든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전 국민이 내란이라고 하는데 그들만 내란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짧게 들을게요. 계엄이 곧 내란이지 여부는 다투고 있고요. 모든 국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계엄의 그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지만 지금 법적 절차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께서 국민들이 모든 게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말씀하신 건 좀 일반화된 어떤 지나친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와 여론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심 선고가 내란으로서 결정이 난다면 그때 가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덧붙이죠. 네, 계엄이 내란이 아니면 그럼 뭐죠? 그냥 실패한 계엄이니까 이 정도로 법적 책임을 안 물어도 된다는 취지의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위헌위법한 계엄이라는 것은 국민의힘도 인정하는 바이고 그게 형사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느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에 기소가 이루어졌고 법원에 의해서 구속이 됐고 오늘 그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된 겁니다. 계엄의 내란은 아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건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내란죄에 대해서 1997년에 형성된 신군부의 5.17 이 내란 사건에서 이미 판례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국회 계엄군이 출동하는 순간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고 이건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이로써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 것은 헌법상의 국헌문란 목적의 폭력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지만 적어도 지금 드러나는 행위의 법적 평가는 어느 정도 끝났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0초만 말씀드리자면 국헌문란의 목적 플러스 말씀하신 것처럼 폭동에 일정 규모가 있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시간 반 동안에 이뤄진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고요. 내란이라는 건 사형과 어떻게 보면 무기징역입니다. 그래서 유죄다 무죄를 넘어서 만약에 유죄라고 하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부분, 직권 남용의 혐의인지 아니면 내란죄 혐의인지 그걸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법원의 시간이 이제 또 도래했고 늦어도 2월 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이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달, 2달 정도 내로는 더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